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권혁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 교재나 보시고, 법전 갖고 계신 분은 자, 법전을 펴시고요. 자, 109조. 예, 의사표시. 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자,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특길 착자죠. 예, 착오라는 얘기는 착각이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자, 1항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법률행위에 자, 내용을 얘기하죠. 내용. 자, 중요 부분에 하찮은 부분은 안 되죠.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예,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무중과실을 요구하죠. 자,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이 이렇죠. 내심의 효과 의사하고 표시 행위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 헷갈렸다는 얘기죠. 몰랐다. 모르고 옵니다. 알면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상대방하고 또 짜고 하면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표시한 대로 받겠죠. 그래서 원칙은 유효. 그런데 자,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라는 얘기는 표시주의를 따라가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 사유가 된다. 즉 의사주의를 따라가고, 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 표시주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착오라는 얘기는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하는 것을 모르고 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보시면요, 교재에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표시행위하고 내심적인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 알면은 뭡니까? 진이 아닌이나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죠. 그리고 상대방의 선악 유무는 불문합니다. 선악 유무 불문하고. 자, 그러면은 착오에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표시의 착오. 31로 쓸 거를 13으로 썼다든지. 그렇죠. 요런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내용의 착오, 표시 기관의 착오, 전달 착오죠. 법률의 착오, 동기의 착오 있는데, 자, 내용의 착오에 대해서는 판례가 많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은,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샀는데 임야더라 등 요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물상 보증에서 채무자가 누구냐 아주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매매에서 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요런 것들이 있고, 시가에 대한 착오라든지 면적 착오는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내는 거는 자,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판례가 어떤 게 있는가,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그리고 동기의 착오는요,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된 때입니다. 표시된 때. 자,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따지고 보면은 물건 사는 게 다 동기입니다. 전망이 좋아서 사든지 땅 모양이 좋아서 사든지 그렇죠. 그런데 판례는 또 동기 착오라고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시험에 내는 것은요, 표시된 때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이 알겠죠.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중과실을 요한다 했는데, 중과실은 어떤 것이냐? 현저히 태만한 겁니다. 주의 의무로 현저히 태만한 것. 되게 중요한 거 이게 아니고, 등기부나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한 번만 쳐다봐서도 될 건데,
아예 안 쳐다봤다는 얘기죠. 자, 요런 경우가 예,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중대한 과실.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라는 얘기는 주의 의무를 현재 결의한 것이고요. 중과실의 자, 입증 책임은 누가 집니까? 상대방이 지겠죠.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자. 예, 요 자가 네가 과실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착오의 효과는요. 예, 이행 전에는 이행 불료. 그리고 이행 후에는 자, 부당이득 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데 자,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요. 자, 그리고 자, 적용 범위가 신분법상 행위하고 예, 단체법적 행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여기 지인이 아닌 통정한 착오, 사기강박 다 그렇습니다. 신분법상 행위에는 적용 안 됩니다. 사기 결혼은 조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예, 취소 사유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공법상 행위나 소송법상의 예, 소송 행위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자가 혼인을 했는데 예, 이 여자가 예, 혼인하고 같이 산지 3개월도 안 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집을 왜 나간지 처음에 몰랐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뭐 저한테 연락도 왔어요. "혹시 아는 바 있느냐?" 예, "없습니다." 했는데 몇 년 후에 이 여자를 누가 만났어요. 예, 저 경남 쪽에서 만나 가지고 그때 "왜 집을 나갔느냐?"라고 물으니까 예, 남편하고 둘이 침대에 누워 자는데 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예, 남편 화이바가 예, 평소에는 까만색이었는데 예, 뭐가 번쩍거리는 살색이더래요. 예. 어떤 일인가 싶고 보니까 가발을 예, 벗기고 옆에 놓고 자고 있더래요. 그거 보니까 무서워 가지고 예, 무서워서 예, 해 뜨자마자가 아니고 눈 뜨자마자 뭐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한 걸 들었는데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예, 판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아니다."라고 있습니다. 화이바가 살색인 거는 미리 확인을 해 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가발 맞나 아니냐?" 물어보고 그렇죠. 안 물어봤다. 그러면은 뭐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보고 '취소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착오에서 중요한 거는 자, 다른 제도하고 관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른 제도하고 관계. 착오하고 사기. 착오와 사기. 예, 중복이 됩니다. 입증해서 취소하면 됩니다. 단 착오는 내용의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사기는 내용의 중요 부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요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착오와 해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느냐 아니면 계약 해지를 하느냐 예, 차이가 나겠죠. 입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오와 담보 책임. 예, 물을 수 있습니다. 자,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샀다 그러면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당사자의 하자가 있을 때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 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사유. 그다음 목적의 하자가 있을 때 전부 무효 사유죠. 그다음에 진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 무효, 통정 허위의 의사표시 무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 사기강박 취소 사유인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 이게 담보 책임이죠. 자, 담보 책임인데 자, 요것은 계약법 예, 매매 파트에 가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요 정도만 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예. 사기 강박에 예, 의한 의사표시를 보겠습니다.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 110조.
자, 110조. 자, 의사표시, 불일치 마지막입니다. 자, 사기, 예, 강박에 의한, 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한. 자, 요 사기 강박은 이제 형법하고도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기라는 얘기는 다 아시죠? 예, 남을 속이는 걸 얘기합니다. 자, 교재 보면 보통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의사표시다. 그렇죠? 사기 안 쳤었는데 그런 의사표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립 요건에 보시면은 교재에 다 나옵니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2단계 고의. 2단계 고의는 일단 사기를 쳤어요. 상대방이 헷갈리게, 예, 하려는 고의. 착오를 유발하려는 고의와 이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다. 그냥 거짓말, 그냥 해보는 거, 이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거짓말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 청약이나 승낙을 하게끔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기를, 예, 위법해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고 얘기한 거는, 자기도 헷갈려서 얘기했죠. 정보를 잘못 전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기자의 반드시 고의, 예, 고의도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예, 내용의 중요 부분하고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예,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예, 좀 이따 다시 보기를 하고요. 이 기망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은 기만이냐 기망이냐 그러는데, 기망이나 기만이나 한자가 다를 뿐이고 뜻은 똑같습니다. 망자는 요거죠. 그리고 만자는, 예, 문목자에 찰만자가 들어갑니다. 찰만자. 그러니까 기망을 얘기하는 거나 기만을 라고 쓰는 거나, 예, 뜻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요 2단계 고의는 강박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형법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민법에서는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만 하게 되면은 그걸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법에서 사기죄가 되려면은 의사표시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사기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재산상의 이익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고, 재물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건을 받는 걸 얘기하죠. 받아야지 사기가 되고, 그냥 의사표시만 한 거는, 예, 형법상의 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에서는 그냥 취소 사유만 될 뿐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가, 자, 기망이 아니라고 본 판례. 그러니까 시가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않았다. 말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샀다. 뭐 입 안 띈 것까지 뭐 사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을 하는데 좀 과대 광고를 하겠죠. 예, 지하철 내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가보니까 15분 걸리는데 5분. 자, 이런 것까지 뭐 굳이 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사기하고 의사표시 사이에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기 열심히 쳤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기가 막혀가, 나이가 많아가 기가 막혀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의사표시 했습니다. 사기하고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사기 열심히 쳤는데 상대방이 다 알죠. 하도 가짜 놨어요. 그래, 아, 이거 사줄게. 그랬다. 이것도 해당이, 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겠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수단이 다를 뿐입니다. 구조가 뭡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쳐가지고 사고 유발하는 거고,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으로
그렇죠. 강박으로 공포심을 유발한 거죠. 공포심. 자, 강박에 의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려는 고의. 자, 겁먹어 가지고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2단계 고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형법의 범죄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형법에 협박죄와 공갈죄가 있습니다. 협박죄와 공갈죄가 있는데, 공갈죄는 재산범죄고 협박죄는 비재산 범죄입니다. 자, 공갈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공갈. 공포감에 휩싸이게 으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뭐 얘기하는데 "야 공갈 치지 마라." 이런 말 하죠. 예, 그거 공갈하고는 다릅니다. 그 거짓말하지 마라는 얘기고, 이 공갈에는 거짓말한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공포감에 들도록 뭡니까? 으르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협박죄는 예, 이 교도소 갔다 온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동네 사람한테 다 알리겠다. 예, 이게 협박죄입니다 그냥. 돈 내놔라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공갈은 뭡니까? 겁을 줘 가지고 돈 내놔라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공갈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도하고 뭐 다른데, 강도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빼앗아간다든지, 그렇죠. 자, 강도도 재산상의 이익이나 재물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저당권 포기하라. 재산상의 이익 맞죠? 예. 아니면 돈을 빼앗아 간다든지 이겁니다. 그러면 절도하고 강도는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니까 어떤 분이 칼 들면 강도고 안 들면 절도라는데 아닙니다. 강도는 칼 들면은 특수 강도입니다. 2인 이상이 협동하거나 무기를 소지하게 휴대하게 되면은 특수 강도라고 얘기하고, 강도는 그냥 강도 무기 없이 지 혼자 하는 걸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돈을 빼앗아 가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얘기하고, 절도는 몰래 가져가는데 재물만 가져가죠. 재산상의 이익은 못 훔쳐갑니다. 저당권을 어떻게 훔쳐가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공갈죄는 강도죄하고 맥락은 같은데 협박의 정도가 낮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겁만 주는 겁니다. "야 내놔라." 해 가지고 주는 거 받아는 거예요. 예, 이게 공갈이고, 강도는 아예 꼼짝 못하게 해서 내가 뺏어가는 거고. 예. 그리고 강간죄도 협박이 한거불능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옷 안 벗으면 치긴다 해 가지고 여자가 옷을 벗었는데 이런 경우는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자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까지 보셨고요. 자, 이제 다른 제도하고 경합관계를 본다면은, 착오하고 사기 강박 선택됩니다. 자, 착오하고 사기 강박. 둘 다 취소 사유인데 착오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 사기 강박은 뭐 내용하고 관계없죠. 그다음에 담보 책임하고, 물건에 흠집이 있는 걸 속이고 팔았다.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고, 아니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행위에 기한, 이 사기 자체가 불법이겠죠.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하고 취소하고 선택이 되더라. 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알아두시고, 제3자의 사기 강박을 한번 봅니다. 제3자의 사기 강박은 갑, 을이 있는데 제3자가 갑에게 사기를 쳐서 갑이 의사표시를 했다. 요때는 을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럼 지금까지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다 봤습니다.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요건은 당사자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뭡니까? 의사 무능력자. 어떤 자요?
5세 뭐 이하 정도, 그리고 많지 않은 아니면은 뭐 질환으로 정신이 없는 사람, 뭐 선천이든 후천이든 관계없습니다. 요런 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 그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없는 자. 예전에는 행위 무능력자라 그랬는데 지금은 명칭이 제한 능력자로 바뀌었습니다. 예, 세 분 계십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예. 그다음에 요런 사람들은 예, 취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목적하고 관련된 거. 예, 확정 또는 이행 가능, 적법 어쩌고저쩌고 타당성 많이 나오죠. 불공정. 다 합쳐서 무효입니다. 나올 때마다 형광펜으로 치고 무효다,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한다 못한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방에 해결하십시오. 그다음에 지인 아닌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지인 아닌 의사표시 원칙 유효,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이거 취소로 바꾼 수가 시험에 내겠죠. 자, 통전 허위 의사표시. 예, 알았든지 몰랐든지 관계없죠. 상대방이. 왜요? 짧기 때문에. 관계없이 그냥 다 무효다. 상대방 무조건 안다는 얘기입니다. 무효.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취소 사유가 된다. 자, 동계 착오는 예, 표시된 때 하나요. 그런데 동기도 하찮은 거는 안 됩니다. 동기가 또 내용의 중요 부분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사유가 되더라. 그러면 취소 사유 세 가지만 정확하게 외우세요. 자, 제4 착취입니다. 제4 착취. 자, 나머지는 다 뭡니까? 무효.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한다 못한다 맨날 나오는데 의사표시하고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못합니다. 왜요? 우리 민법이 표시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못한다. 나머지는 당사자하고 목적은요. 예, 당사자 보호해 줘야 되죠. 조금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고. 자, 목적 관련된 거는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뜻을 보겠습니다. 자, 통정한 이거 가지고 한번 보죠. 자, 갑과 을이 가장 매매를 했습니다. 자, 가장 매매했다. 매도인, 매수인이죠. 그러면은 을이 가지는 권리가 뭡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 지급 청구권. 요거를 뭡니까? 병이 내가 대신 받을게. 제3자 되죠? 예, 됩니다. 그리고 자, 가장 매매 이후에 소유권을 넘겨줬죠. 자,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 자, 그 소유권을 다시 사기로 한 자, 예, 제3자 됩니다. 압류한 자, 저당받은 자 다 됩니다. 그럼 얘가 선이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무효는 너희끼리 해결하고 얘 권리는 보호하자. 그렇죠? 여기는 대항,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얘는 권리를 취득하고 그럼 갑이 손해보면 어떡하냐? 그건 너희끼리 해결하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이죠. 선에게는 대항 못하고 악에게는 대항이 되고. 그런데 자, 미성년자가, 그렇죠? 미성년자가 어떤 자하고 예, 물건 거래를 했습니다. 권리를 넘겨줬습니다. 줬는데 자, 상대방이 또 병에게 뭐 팔았습니다. 예, 소유권이 확실히 여기까지 넘어갔습니다. 병에게 소유권이. 그러면은 병에게는 선악불문하고 뭡니까? 미성년자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게 뭡니까? 효력이 야한테도 주장이 되고 야한테도 주장이 된다. 절대적이다. 자,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와 관련된 거는 예,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뭐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자,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발생 시기에 대해서 예, 간단히 봅니다. 자, 의사주의, 자, 취한 주겠습니다. 표백주의. 편지 봉투에 넣었을 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발신주의. 우체통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도달주의. 자, 그 집에 도달했을 때. 요지주의. 예, 읽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발신주의가,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예외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발신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받는 자가 제한 능력자이면 어떻겠습니까? 주장 못 하겠죠. 법정 대리인에게는 주장이 됩니다. 자, 요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고, 자, 다음에 뭘 하느냐. 이제 그 민법 총칙에서 가장 어려운, 대리가 남았죠. 자, 대리인데 무슨 대리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률 행위의 대리입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뭘 하느냐, 의사표시를 대리하겠죠. 그럼 의사표시하고 유사한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준법률 행위 중에 의사통지와 관념통지까지 대리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